이 남자는 돈을 찾으며 은행 창구 직원과 수다도 좀 떨고 햄버거를 좋아하는지 햄버거 가게에도 들러 보시는 것 같이 주문을 하고 받아갑니다. 이렇게 밝아 보이는 그는 몇 시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상태였죠. 2016년 11월 29일 31살의 다니엘 세기는 함께 사는 아버지 제프 세기를 살해했습니다. 날카로운 얘기와 장돌이, 80개의 흔적. 아버지인 제프 세기 씨는 자신의 침실에서 극한의 공포와 고통을 느끼며 숨을 거뒀습니다. 제프 세기는 아내와 이혼을 했고 두 사람은 이혼 후에도 좋은 친구로 지냈고 아내가 그의 계좌를 관리해주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두 사람 사이에서 아버지 제프를 택했고 그와 함께 살게 됩니다. 2014년 두 사람은 영국 맥워스라는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제프에게는 다니엘을 포함해 총 3명의 아들이 있었고 그들은 전부 그를 훌륭한 아버지라 부르며 좋은 아버지라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은 아버지를 닮아 친절했으며 일하는 요양원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에 따르면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과 같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이쪽 동네로 이사오고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며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조이에겐 2 자녀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그 2 아이들을 친아빠 못지않게 정말 잘 돌봤다고 합니다. 2016년 12월 1일 다니엘과 조이는 겨울을 대비해 쇼핑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녀는 일찍 일어나 쇼핑 갈 준비를 마쳤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지 않았습니다. 9시 30분쯤에 분명 오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그 뒤론 연락이 오지도 받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남자친구가 걱정이 됐지만 한편으론 회사에서 일 문제로 전화가 와 직장에 가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을 하다 보니 급박하게 사람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바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연락을 달라며 메시지를 남겼죠. 그러나 하루가 다 지나가도 그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니엘이 걱정되기 시작했고 차를 몰고 그의 집으로 가기로 합니다. 12월 1일 오후 8시경 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아버지가 사는 집에 경찰차와 사건 현장 테이프가 붙여진 채 출구를 막고 있는 겁니다. 조이는 경찰에게 다가가 무슨 일인지 질문을 하지만 누구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물으니 드디어 대답을 듣는데 집안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죠. 당장 조이는 다니엘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집에 찾아왔더니 갑자기 사건 현장이 되어 있고 하지만 더 이상 얻을 정보가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려 차에 오릅니다. 다음 날이 되어도 수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제프는 규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 7시마다 다니엘 말고 다른 아들과 항상 통화를 했으며 직장은 절대로 아파도 빠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연락도 없고 직장에도 나타나지 않자 걱정이 됐고 전처가 경찰에 신고를 넣었던 것입니다. 그를 확인해달라 말이죠. 경찰이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안에서 다시 제프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하지만 제프 씨. 역시나 아무 대답이 없었기에 그들은 위층 침실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간 침실에서 59세의 제프 세기 씨를 발견하죠. 온통 혈흔이었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함께 사는 아들 다니엘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가 혹시 강제로 끌려간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죠. 하지만 제프의 차량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고 다니엘이 범행을 저지르고 도망친 걸 수도 있겠다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다른 가족들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제프의 다른 아들로부터 다니엘이 아버지인 척하는 것 같았다는 제보를 받습니다. 아침 7시 늘 하던 대로 제프와 통화를 하는데 누가 들어도 아버지가 아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아버지 목소리를 흉내내며 아버지인 척 말하는 것 같았죠. 두 사람의 목소리가 비슷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들어도 단박에 다니엘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야 대체? 라는 생각에 그는 그게 너무 이상했습니다. 또 다니엘의 엄마는 제프의 계좌 관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얼마 전 100파운드를 다른 계좌로 옮겨달라 부탁했던 연락이 있었다는 것을
제보합니다. 그녀가 느끼기에 그가 이전과는 무언가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지 않는 제프를 대신해 다니엘에게 연락을 하지만 그는 얼버무렸고 이상함을 감지하고 온 경찰에 신고를 넣었던 겁니다. 경찰은 도주 중인 다니엘을 찾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 기록, 그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한 CCTV 등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마침내 차량을 찾아냅니다. 스테퍼드셔를 지나 카디프로 향하고 있었죠. 마지막엔 한 주차장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는 장면이 CCTV에 찍힙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의 전화기가 꺼져 있었기에 다니엘의 위치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한편 제프의 집에서 다니엘의 방을 수색하고 있던 경찰은 그의 침대와 벽 틈 사이에서 뜯어진 얘기의 포장을 발견합니다. 경찰은 그를 찾기 위해 다니엘의 여자친구 조이를 찾아가 혹시 다니엘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지 않았냐고 물었고 그녀는 얼마 전 그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이상한 문자를 보냈던 것을 기억합니다. 손가락에 붕대가 감긴 사진을 함께 보내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어. 나는 용감한 작은 군인이야. 등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들이었죠. 그것을 토대로 경찰은 다니엘이 범행을 저지르다 다친 것일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프의 부검 결과 그는 사건 당일 밤인 10시에서 11시경에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는데 벗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잠옷은 침대에 있는 것으로 보아 잠에 들기 위해 옷을 갈아입을 때 범행을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 뒤 다니엘은 집 밖으로 나가 음식을 사서 돌아와 계단에 앉아 식사를 했죠. 처음엔 손의 상처가 작은 상처처럼 금방 출혈이 멈출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자 응급실에 다녀온 것이겠죠. 그 비슷한 시간 조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은 잠자리에 들었고 아침 7시에 제프 대신 전화를 받은 뒤 아버지 흉내를 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곤 이건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다니엘은 다시 전화 올 것이 두려워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몸이 안 좋아 일을 쉬고 잠을 잘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다니엘은 아버지의 핸드폰을 이용해 엄마에게 아버지인 척 문자를 보내 100파운드를 다른 계좌로 이동해달라 부탁한 것입니다. 이후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햄버거 가게에 가서 햄버거를 포장해 식사를 했고 집에 돌아갔다가 100파운드를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도주를 시작합니다. 경찰은 그가 정신적으로 위험한 인물이라고 판단했고 여자친구 조이를 설득해 다니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요청합니다. 다니엘은 소셜미디어나 충전폰 같은 것을 이용해 조이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그의 행방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12월 5일 오후 7시쯤 미안해.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어.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 기억나지 않아. 일주일 동안 악몽을 꾸다 깨어난 것 같아. 혼란스럽고 무서워. 솔직히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을 안아주고 사랑한다 말하고 싶어. 당신은 단순한 여자친구가 아니야. 내 가장 친한 친구고 난 당신을 사랑해. 조이는 경찰과 함께 그를 설득해서 위치를 알아내려 답장을 보냈지만 그에게선 힘들고 두렵다, 피곤하다, 혼자다 등등의 같은 이야기들만이 담긴 내용의 메시지들이 날라왔습니다. 경찰과 조이는 상황을 받고 직접 데리러 가겠다고 위치를 알려달라 설득했고 그는 자신이 글래스고에 있다고 알립니다. 경찰은 글래스고 경찰에게 연락해 이 사실을 전달하죠. 참 운이 좋았던 게 다니엘이 기차표를 샀는데 이 기차가 자주 다니는 기차가 아니라 이틀 뒤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글래스고에 머물 수밖에 없었고 한 호텔에 투숙을 하며 조이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글래스고 경찰은 그의 정확한 위치를 받았고 다니엘은 체포됐습니다. 2017년 5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를 인정하고 31살의 다니엘은 최소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아직까지도 동기를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도 어머니도 형제도 전혀 알지 못하죠. 많은 이들이 그가 왜 그랬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돈에 관련된 것 같지도 그렇다고 어릴 적 부모님에게 나쁜 대우를 받은 것 같지도 않아 보이는데 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며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다니엘은 입을 열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집에서 자신의 자식에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어야만 했던 아버지 제프세기. 그가 부디 지금 있는 그곳에선 편히 쉬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 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